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냐면, 문제집은 27페이지고요. 법령 해석이죠. 그 다음에 강의 노트는요, 5페이지요. 5페이지. 5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5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의사 표시에 브리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의사는, 효과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 진이 이렇게요. 표시는요, 표시행위, 표시상 효과 의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렇게 하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법령 해석은 그 가운데 보면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을 때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 이 말이죠. 그래서 표시를 유효로 보면 우리는 그것을 표시주의,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 표시를 무효로 보면 우리는 그것을 의사주의,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제 표시를 유효로 보죠. 그럼 어떻게 돼요? 표시대로 일단 효력이 있죠. 그런데요 의사주의는 뭐죠? 의사주의는 상대방이 일단 있을 때는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죠. 상대방이 있어도 의사주의인 경우 있죠. 그 의사주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밑에 한번 보세요. 의사 표시라고 되어 있죠. 의사 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죠. 그런데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죠. 찾았어요? 자, 불일치하죠? 불일치를 뭐라 한다? 의사의 흠결이라고 그래. 그 불일치를 표의자만 알고 있느냐? 표의자만. 아니죠? 그것을 뭐라 한다? 비진의 표시라고 하죠. 표의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양해를 구했다? 통정의 표시라고 하죠. 요즘 최근에요. 비진의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가 시험에 잘 나와. 묻는 거. 뭐냐? 첫 번째, 비진 표시에 관한 건 첫 번째 의사 표시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의사 표시가 불일치해야 된다. 세 번째 의사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비진이죠. 그런데요, 여기는요, 통정 표시는요, 통정 표시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상대방과 뭐가 있어야 돼? 양해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요, 비진이하고 통정의 표시를 묶어. 비진이와 통정의 표시를 묶어가지고 몇 대 뭐라 쓰냐? 이유나 동기는 불문한다. 이유나 동기는 불문. 이유나 동기는 뭐한다? 불문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유나 동기는 불문하래. 알겠죠? 그걸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말이죠. 그래서 이유나 동기는 불문한다. 이렇게. 그런데 거기 보면 상대방이죠? 여기 밑에 봐봐. 상대방하고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하죠? 그렇게 돼 있죠? 상대방 플러스 표의자는 의사가 일치한다. 일치한 의사대로. 만약에 불일치한다? 그러면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알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없다? 상대방 없으면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죠. 상대방이 있다.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죠. 그 말이 중요하죠? 지금 상대방이 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원칙은 표시주의. 그러니까 표시가 유효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의사주의죠? 그럼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이죠? 그래서 의사주의는 두 가지죠? 첫 번째,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뭐란다? 일치하거나 합치하거나 합의나 양해나 통정이나 짜고 했거나. 알겠죠?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오표시 무효 원칙으로 되어 있죠. 오표시 무효 원칙은 뭐죠? X 토지를 매매하기로 했는데 잘못해서 Y 토지로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럼 등기가 지금 잘못됐죠? 그러면 이 갑하고는 X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죠. 합의가 뭐다? 의사일치죠. 의사일치가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죠. 뭐대로 효력했다? 의사대로. 뭐가 무효이다? 표시. 그런데 지금 을 앞으로 Y 토지로 지금 잘못했죠? 그럼 Y 토지로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면 을은 Y 토지에 대한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Y 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누가 Y 토지에 대한 소유자다? 갑이 되죠. 갑이 Y 토지에 대한 소유자죠. 그런데 을 앞으로 되어 있는 Y 토지 등기가 무효인데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했죠?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등기에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갑하고 을은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X토지. 그렇다고 해서 을이 X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요? X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그래서 그 밑에 보면 X토지에서 계약은 성립하지만 을 앞으로 등기가 있어야 을이 소유자가 돼. 등기가 있기 전까지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을은 갑한테요 X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1, 2, 3, 4, 5를 한번 보셔요. 보면 1번 갑과 을이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하기로 뭘 했다? 합의를 했죠. 그러면 참고로 Y토지에 대한 계약서에 거약서에다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의사주의에 의하면 X토지에서 계약이 만다 성립한다 이 말이죠. 2번은요 을은 X토지에서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해. 그러니까 아직은 뭐다? 엽줄고서. 그래서 엽줄고 을은 X토지
등기 청구 이렇게요. X토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착오란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여러분 오표시 무효 원칙에서는 착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착오로 X, Y 토지를 취소한다 못한다? 못한다. 4번요. 만약에 그 앞으로 격려된 Y 토지 등기는 무효이고 이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을이 그것을 병에게 매도, Y 토지를 매도하고 등기하죠.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못한다. 왜? 등기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요 갑은요, 갑은 병에게 Y 토지에 대한 출고 진정명의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바로 또 써 밑에다가 말소 청구도 가능. 그러니까 갑은 소유자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병토지 병한테요 말소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또는 뭐 할 수 있다? 진정명의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 보면 오표시 무효 원칙 하는 모든 지문이 다 나와 있어.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21번 보면 21번요 법령 해석이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줄고 상대방이 없죠. 상대방 없는 것보다 거기다서 재담법인 설립행위요.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뭐라 나오죠? 재담법인 설립행위의 경우 무슨 해석을 한다? 자연적 해석 이렇게. 2번 계약의 해석은 계약서의 문구에만 구해될 것이 아니라 그 문헌의 취지에 따름과 동시에 논리칙과 경험률에 따라서 줄과 당사자의 진위를 연구. 그래서 당사자의 뭘 연구한다? 진위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봐봐 문구에만 구해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번역의 해석할 때는 진위를 연구하는 것은 무슨 해석을 얘기한다? 자연적 해석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3번은요 당사자가 모두 동그라미 X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 동그라미 모두 X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번에 착각 또는 착각을 해가지고 계약서에 Y토지로 표시해주고 Y토지로 표시했죠. 그러면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그러면 Y토지에 대한 계약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알겠죠? 무효가 되죠. 4번 어느 의사표시에 관하여 당사자가 일치하여 이해했다. 당사자가 일치하여 이해한 경우 그것이 표시의 객관적인 의미와 상이하더라도 법률행위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실제로 뭐한 대로 이해한 대로 표의자와 상대방이 실제로 뭐한 대로 이해한 대로 뭐한다? 성립한다.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일치하여 이해 첫 번째 줄이요. 일치하여 이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일치한 대로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이죠.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죠. 이렇게. 5번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해서 줄고 본인과 계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줄고 대리인을 통하여 가로를 묶고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 본인 줄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긴 하는데 상대방과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 줄고 의사가 일치. 그럼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그러면 상대방과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다. 누구하고? 상대방과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자 22번은요 규범적 해석은 누구죠? 봐봐. 우리가 이제 규범적이죠. 이 규범적이라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뭐를 보는 것이다? 표시.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를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 그 다음에 표시행위에 따라서 법률행위 성립을 인정 이렇게 됐죠. 그래서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에 따라서 법률행위 성립을 인정을 해.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했는데 틈이나 간극이 있죠. 그럴 때는 게 바로 뭐다? 보충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해. 2번 규범적 해석은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행위가 맞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누구의 시각에서 두 번째 줄 상대방의 시각. 상대방은 뭐를 중시한다? 표시를 다른 말로 뭐란다? 표시행위. 그래서 표시는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객관적. 그래서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 뭐다? 규범적이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같은 의미인데요.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다 이 말이죠. 3번은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 줄고 의사하고 표시밖에 없죠. 그런데 의사를 모른다잖아요. 그럼 의사를 모르면 뭐로 간다? 표시로 가죠. 표시. 그래서 내심적 효과 의사를 기초로 틀렸죠. 내심적 효과 의사가 아니고 표시상의 효과 의사. 알겠죠? 다른 말로 표시행위라고 해야 되겠죠. 표시상 효과 의사, 표시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4번은요. 임대차 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줄고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이런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 이 말은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수령하는 것을 뭐 하지 않겠다? 방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권리금을 반환한 것으로 약정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5번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표시행위 줄고 객관적 의미 줄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계약 해석은 이 5번에서 보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법률행위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23번은요 1번 자연적 해석하고 규범적 해석을 하죠. 이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을 해. 성립하고 난 다음에 성립한 후에 보충적 해석을 한다고 됐죠. 그 앞에다 써 틈이나 간극이 있을 때 일단 자연적과 규범적 해석을 해. 그래가지고 법률행위 성립시켜. 그러고 나서 틈이나 간극이 있죠. 틈이나 간극이 있으면 그때 무슨 해석을 한다? 보충적 해석을 해. 2번 보충적 해석은 특히 어디에서 큰 기능을 발휘한다? 계약. 특히 계약에서 커다란 기능을 발휘해. 이 말이 중요해. 보충 해석은 복합은 계약의 해석을 통해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죠. 우리가 보충된다고 하는 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면 주관적이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주관적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 조정 의사를 얘기해. 그래서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거다 써 정당한 이익 조정. 그래서 정당한 이익 조정 의사 조정.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들 이렇게 하는데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 조정 의사 이렇게. 4번은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법률의 해석이죠. 계약 당사자를 갑으로 볼 것인가 의로 볼 것인가 알겠죠? 5번은요. 계약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생길 경우 줄고 일방 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 여러분 일방 당사자 즉 매도인이죠.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 이것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본을 구속한다. OX, X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왜?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은 누가 한다? 법원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하고 의라고 계약을 하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갑이 해석한 대로 따른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도 갑이 해석한 대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이게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법원은 그 당사자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자 24번 갑과 을은 갑소유 X토지와 그 토지에 인접한 Y토지 중 줄고요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그런데 그 집안에 착오도 그러면 착오를 일으켜 매매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 알겠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X토지를 인도하고 Y토지를 인도하고 뭘 해줬다?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여기 봐봐 착오란 말이 나왔죠? 우리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런데 지금 갑하고 을은 X토지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죠? 그러니까 계약은 X토지에서 성립하죠. 그런데 Y토지로 등기했죠?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란 말이죠. 1번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그랬죠? 유효는 뭐로 유효하다? X토지에 대해 그렇게 써. X토지에 대해서 유효하다 이 말이죠. X토지 그냥 유효가 아니고 X토지에서 유효하다. 2번 을은 갑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가 없죠. 왜요? 비록 Y토지로 등기가 무효일지라도 갑하고 을하고는 X토지에서 매매계약이 성립했잖아요. 그러니까 Y토지에 대한 등기는 처음부터 무효니까 담보책임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3번 을은 갑에게 X토지에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4번 갑은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줄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5번 을은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뭐하지 못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을은요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Y토지 알겠죠? 그래서 Y토지에 관한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 그럼 25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25번요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은 집원 969-39에 있는 A토지를 둘러보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집원 969-39에 있는 A토지 이건 그냥 A토지란 말이에요. 그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 합의 동일한 합의. 그러니까 A토지에 대한 합의가 있다 이 말이죠. 집원에 관하여 착각 동일한 착각. 착오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969-36에 되어 있는 갑수의 B토지. 그러니까 집원 969-36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B토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요 자꾸 A토지하고 B토지만 봐야지 번지수예요.
969-39냐? 그러면 36이냐? 이걸 보면 큰일 나. 그냥 이 전체를 뭐다? A 토지고 이 전체가 뭐다? B 토지죠. 그러니까 갑하고는 A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을 했는데 실수로 B 토지로 등기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계약서를 하고 등기를 해줬다 이 말이죠. 이 B 토지에 관한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자 1번 볼까요? 갑은 B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나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이미 갑하고는 A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고 B 토지를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효력 요건을 보면 착오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단 말이죠. 이 경우 병은 민법 109조 제2항에서 선의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다. OX, X란 말이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을이 그것을 병한테 처분했다 할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2번 매매계약은 A 토지에 관해서 성립한다. 맞죠? 3번은요. B 토지에 관하여 유효하게 매매계약이 성립했으므로 틀렸죠? B 토지에 대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4번 갑과 을 사이에 어느 토지를 목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되었는지와 상관없이 병은 선인 경우 공신의 원칙에 의하여 유효하게 B 토지 소유권 취득한다. OX, X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매매계약은 A 토지에 관해서 성립하고 갑은 오표시 무효 원칙에 의해서 이를 취소한다. OX, X 그래서 A 토지에 관해 계약이 성립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법률행위 해석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항상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 일치하지 않을 때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만 법률행위 해석을 하죠. 이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이 토지를 무효로 볼 것인가 이런 말이죠. 그래서 표시를 유효로 본다. 표시주의 기본적이고 표시를 무효로 본다. 이것은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다른 말로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런 말이죠. 자연적 해석이요. 이런 표시주의 이렇게요. 그런데 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죠. 상대방이 없을 때가 가장 중요하죠. 있을 때 있다. 그럼 원칙은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지만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가 있다? 의사주의가 있다. 이 의사주의는 상대방과 표시의 의사가 일치하거나 또는 합치가 있거나 합의가 있거나 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니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런 경우는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로 가는 것이다. 의사주의라는 것은 일치한 의사대로 가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봤을 때 이렇게 하고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만약 우리가 이제 항상 문제가 나올 때 뭐냐면 당사자의 의사를 모를 때 그럼 의사하고 표시밖에 없어. 그런데 의사를 모른대. 그럼 남은 게 뭐밖에 없어? 표시밖에 없죠. 그럼 표시대로 가는 거죠. 그 표시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표시상의 효과의사. 표시행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렇게만 표현할 뿐이지 그냥 표시대로 가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 노트 한번 보세요. 핵심 요약. 핵심 요약이 어디로 보냐면 여러분요. 6페이지라고 나와 있나요? 자, 6페이지. 여기 6페이지 보면 그게 뭐라 했다? 비진입 표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비진입 표시가요. 한 장에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여러분 봐도요. 시험 공부하는데 100% 지장이 없어. 알겠죠? 자, 비진입 표시 보세요. 107조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그래가지고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지인이 아님을 알고 있다. 지인이 아님을 알고 있다. 비지인이죠. 만약에 모르고 한다. 모르고. 알고 동그라미. 모르고 하면 착오가 돼.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모르겠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뭘 한다? 무효. 뭐가 무효다? 표시가 무효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그러면 선의의 제3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보면 먼저 우리가 뭐요? 비진입 표시에서는 비진입 표시란 말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가 나왔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요. 그래서 비진입 표시에서는 비진입 표시가 시험에 나온 것이 아니고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가 시험에 나와. 그럼 우리가 지인이 있는 이란 말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의사 표시가 일치할 경우 여러분 뭐를 해요? 그때는 의사주의니 표시주의 이런 말이 나올 수 없어. 의사 표시가 일치하죠? 그럼 언제나 일치한 의사 표시대로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알았다 몰랐다 그런 말 하면 절대 속으면 안 돼. 만약에 여러분요, 이것이 지인이 있는 의사 표시인데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럼 무효다. 그럼 큰일 난다고. 지인이 있는 의사 표시는 그것은 의사주의 표시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의사 표시가 일단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치한 대로 무조건 효력이 있고 만약에 상대방이요, 그 사실을 알았다 이런 말이 나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볼까요? 그러면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다. 다른 말로 뭐다?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 2, 3, 4, 5를 딱 보면 당시에 암기하라고 했죠. 암기.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의 의사표시.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라고 증여의 의사표시. 그 다음에 대출은 명의대죠.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로 해서 대출금 명의를 빌려준 경우, 사립학교가 교직원들의 이름을 빌려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 알겠죠? 그 다음에 제3자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인한 경우, 이런 경우. 서명 날인한 경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경우, 이때 1, 2, 3, 4, 5, 6이죠? 이러한 경우를 다 뭐라 한다? 지인이 있느니라고. 그런데 시험에는 이것을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표현력을 이제 바꾼단 말이죠. 이 표현을 바꾸는 게 첫 번째 봐봐. 1번하고 2번은 뭐라고 됐죠? 맨 끝에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의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내심의 효과 의사를 뭐라 한다? 지인이라고 하죠. 지인이가 결의된, 그럼 이걸 뭐다? 비지인이죠. 결의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비지인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 뭐냐?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의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여기까지를 한마디로 비지인이라고 그래요. 비지인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뭐다? 지인이 있느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3번 보면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을 명의를 빌려준 경우 있죠? 이런 경우 뭐라 한다? 그때 친구는요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겠다.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다? 비지인이죠? 비지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걸 뭐다?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다. 지인이 있느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립학교죠. 사립학교에서 교직원이 교직원 이름으로 학교를 위해서 돈을 빌려줬죠. 그러면 교직원은 만약에 학교가 돈을 안 갚으면 내가 돈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겠다.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맨 끝으로 보면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러분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를 뭐라고 한다?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다른 말보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표현력을 잘 보고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요 1번과 2번은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비진에서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하기로 했다. 이 두 가지. 이것이 바로 진이 있느니다. 정확하게 암기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강박 봐봐. 강박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강박은 취소하죠. 강박은 또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박탈이나 극심이란 말이 있어야 되죠. 진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자, 그 밑에를 보면 원칙은 표시대로 효력을 발생하죠. 표시대로. 그래서 가볼 봐봐.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는 것은 표현자가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되죠. 그걸 비진이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비진은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요 비진은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데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되려면 반드시 을은 뭐가 돼야 돼? 선이 플러스 무가 실해야 돼. 여러분요 이것은 지금 뭐 이론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요 갑이 있죠. 갑이 이렇게 비진이잖아요. 비진이면 비진은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어. 그러면 등기하면 이 등기는 유효다 말이죠. 이 등기가 유효가 되려면 이 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플러스 무가 실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은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소유자가 돼. 알겠죠? 이건 원칙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외는 뭐냐? 갑이 지금 비진이죠? 비진이 표시가 되는데 이 을 앞으로 되는 등기가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거나 과시. 이렇게 되면 무효가 돼.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해요? 병은요? 누구일 때 보호된다? 병은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가 안 된단 말이죠. 병이 선이죠? 그러면 정은 뭘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무슨 법칙? 엄폐물의 법칙이란 말이죠. 이것이 원칙이고 예외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을이 선이 무과실이다 그러면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그런데 을이요 악이나 과실이나 둘 중 하나가 있다. 그럼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병은 뭐를 불문하고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병이 선이다. 그럼 그 다음 사람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 이렇게 해놓고 나서 비진 표시가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단 말은 상대방은요 비진이라는 것을 전혀 몰라야 돼.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한다? 원칙의 경우는 사립학교 조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예외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일단 이 사람 표의자죠? 이건 표의자가 누구다? 근로자. 근로자가 누구다? 여기 회사죠? 회사의 뭐 때문에? 경영 방침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근로자가 사용자가 뭐랬다?
지시를 했다. 그 다음에 뭘 했다? 강요를 해서 사직서를 냈다. 즉 근로자가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냈어. 그런데 그것을 회사 때문에 사표를 어쩔 수 없이 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봐봐. 첫 번째 보면 갑하고 을하고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이죠. 그러면 을은 반드시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그것은 유효가 되죠. 그러면 을이 이제 병한테 처분하죠. 병은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밑에 보면 이거 대표적인 보다 사립대학교 조교수죠.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직서를 냈죠. 그런데 상대방이 누구죠? 이사회죠. 이사회에서 어쩔 수 없다 이랬단 말이죠. 사표를 내니까 어쩔 수 없네. 그러면 이사회는 먼저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모르고 있다. 그러면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다. 그러면 사직서 제출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면요 의사주의죠. 우리가요 비진이 표시를 했는데 상대방이요 표의자의 지인이 아니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데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한다. 그런데 병이 누구일 때? 선일 때 보호, 악일 때는 보호가 안 되죠. 이때 제3자에 뭐가 있다? 3대 원칙이 있다.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제3자의 선의 좀 밑에 나왔죠? 3대 원칙. 제3자의 선의는 추정. 그러니까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번요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이 있든 없든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죠. 그래서 제3자는 선이죠. 과실, 무과실을 불문하죠. 세 번째요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 제3자가 스스로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제3자가 스스로 무효. 이때 무효는 3대 원칙.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죠. 그래서 제3자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봐봐.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비지인 표시는 특히 예외가 중요해. 예외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뭐죠? 이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이죠. 또 하나가 뭐냐? 대리권 남용이에요. 우리가 대리권을 남용하면 원칙적으로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진단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뭐라 하냐? 비진이 표시 유추 적용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암기를 해. 봐봐. 우리가 비진은 이 그림이 지금 조금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림이 더 중요한 것이야. 비진은 먼저 진이 있는 의사 표시를 먼저 암기해. 진이 있는 것. 알겠죠? 그 다음에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 판단했다.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정의하기로 했다. 먼저 법률상 사실상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금 명의를 빌려줬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를 위해서 대출을 해줬다. 그러면 스스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비진 표시는 원칙적으로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으려면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판례가 뭐다?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이다. 무효.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뭐가 있다? 첫 번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다? 대리권 남용. 알겠죠? 대리권 남용.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제3자는 선이기만 되고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니까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한다. 이렇게. 알겠죠? 대리권 남용 이렇게 나와있죠? 이것을 먼저 잘 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제 비진 표시에서는 적용 범위죠. 적용 범위. 그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말이죠. 첫 번째 뭐가 있다? 공법상이죠.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한다. 우리 민법은 사법에 적용되고 공법에는 적용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이 표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이요 사직할 마음이 없는데 사직서를 제출해. 그럼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 보면 우리가 이제 소송을 취한다. 소송을 취한다. 그것도 공법이죠. 내가 소송을 취할 마음이 없는데 소송을 취하해서 비진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언제나 뭐대로 표시대로 유효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면 돼. 자, 26권 해서 문제 한번 보세요. 문제 31페이지 26권.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관련 판례 입장으로 부합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이렇게 돼 있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줄고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자,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자, 명의대여죠. 명의대여.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다. OX, X죠.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야지. 2번, 표의자가 강박 동그라미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정향이라고. 강박, 정의의 의사를 표시하죠. 우리 이것을 뭐란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 그것을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3번, 비록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 다음에 줄고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를 표시했다 이 말이죠.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그래서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이렇게 되어 있죠. 내심의 효과 의사를 뭐란다? 진이죠. 진이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아주 중요하죠. 4번요, 스스로 사실서를 쟀죠. 스스로. 이걸 뭐란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그래서 맨 끝에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은행 대출 한도를 넘는 값을 위해서 을이 은행 대출 약정세의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인했죠. 날인한 경우 이렇게 됐죠. 이게 무슨 말이죠? 대출금 명의를 빌려줬다. 여기까지 말한다. 진이 있는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은행이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알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진이 있는은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안 따진다고 그랬죠. 비진이 표시일 때 상대방이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하지, 진이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나 의사표시대로 효력이기 때문에 은행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을이 원칙적으로 대출금 채무자로서 뭐한다? 책임을 뭐한다? 진다. 그래서 대출금 채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7번을 봐보세요. 비진이죠. 1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니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 다음에 2번,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라여 의원 면직했죠.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그래요. 우리가 공무원은 공법관계죠. 그냥 비진이 표시가 적용되지 않아. 그러니까 공무원이요,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날부로 뭐한다? 잘린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하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3번, 근로자가 줄고 사용자의 지시 또는 강요. 사용자가 누구죠?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사표를 낼 의사가 없는 근로자한테 사표를 강요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것은 비진이죠. 비진인데 상대방이 알았죠. 그러니까 사직서의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맨 끝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4번은요, 비진이 표시하고 하는 규정이죠. 어디에 유추 적용된다?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에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송도 공법이죠. 소송은 자기가 소를 취할 마음이 없는데 소를 취하여서 비진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소송행위는 언제나 뭐대로다?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소를 취할 마음이 없는데 소를 취하였죠. 그 소취하가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하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2번에요. 근로자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 알겠죠? 그래서 사직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런 말이죠. 자, 28번 한번 봐봐. 28번 뭐라고 나왔죠? 갑은 증여의 의사 없이, 그렇게 나왔어요. 증여의 의사 없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는데 증여의 의사 표시했다. 그럼 증여의 의사 표시가 없으니까 비진이죠. 그런데 이를 넘겨받은 을이 그 물건을 병에게 매도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봐봐, 여기 이제 우리가 여러분요, 지인이 있는이 뭐예요? 지인이 있는은 갑하고 그 을하고 있죠. 여기 지인이가 있다. 지인이가 있으면 이 사람이 뭐를 보문하고? 선, 악, 불문하고 소유자. 병도 뭐를 보문하고? 선, 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지인이 있는은. 그러니까 지인은 상대방이 선이고 악이고 안 따진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문제요, 20 몇 번이죠? 26번에서 5번. 26번 5번 보면
은행 대출 한도를 넘는 값을 위해서 은행 대출 약정서에 서명 날인했다고 하는 지인이 있는이죠. 지인이니까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무조건 효력이 있다고. 왜? 우리가 의사주의냐 표시주의냐 하는 것은 그것은 의사와 표시가 뭐 할 때 일치하지 않을 때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을 때 이때만 얘기하는 거라고. 이런 비지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상대방이 뭐일 때 선이 무과실 때 소유자. 선이 무과실. 만약에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나 하나로 있으면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야. 그럼 그 다음 사람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이 아니고 선이 이기만. 선이 무과실도 괜찮죠. 선이 이기만 하면 돼. 선이 이기만. 근데 여기는요. 만약에 선이 무과실이죠. 그러면 의리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자 한번 볼까요? 자 28번. 갑은 증여 의사 없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주는데 증여의 의사 표시라 했다. 이를 넘겨받는 을이 그 물건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1번. 을의 선이 악의를 묻지 않고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말이 안 되죠. 비진의 경우 을이 소유자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알겠죠? 1번 틀렸어. 2번. 을이 선이라면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소유자 OX, X. 을이 반드시 비진에 의해서 을이 소유자가 되려면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만약에 이것이 지인이 있는 이다. 지인이 있는 그러면 어떡하죠? 을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이렇게요. 3번. 을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이렇게 됐죠? 을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됐죠 지금? 그럼 뭐가 된다? 을이 소유자. 그럼 병은요?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해. 병은. 을이 선이 무과실이죠. 봐봐. 병은 뭘 불문하고? 선악. 그러니까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한다. 3번이 정답이죠. 4번은요? 을이 선이 무과실이죠? 을이 선이 무과실이다. 그럼 언제나 소유권 취득하죠? 언제나 취득한 것이 아니다. 틀렸죠. 언제나 소유권 취득해. 5번은요? 을이 악이죠? 봐봐. 을이 악이. 을이 악이면 그 다음 사람은 누구? 그 다음 사람은 뭐가 돼야 돼? 반드시 선이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이 아니고 선이. 병은 선이면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뭐란다? 비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비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정의 표시 한번 봐. 통정의 표시는 여러분요 그림 있죠? 그림은 여러분요 한번 보고 그림은 여기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여러분요 한번 보셔요. 보면서 따라오면 돼. 우리가 통정의 표시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여기 그랬죠. 갑을 하고 가장매매를 하죠. 가장매매. 그러면 가장매매에서 을 앞으로 등기한단 말이죠.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되죠. 갑이 소유자 이렇게. 그러면 가장이죠. 그럼 가장은 통정이죠. 통정이죠. 그럼 통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무효니까 어떡하냐? 갑하고 을은 이 무효를 기초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 그래서 가장매매가 무효니까 너 나한테 손해배상해. 그건 못한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무효는 두 사람 사이의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죠?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데 처음부터 계약관계가 있어 없어? 없는데 누가 누구한테 손해 끼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정의 표시가 무효이면 그 무효를 이유로 갑하고 을하고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는 이 A라고 하는 사람 있죠. A가 채권자죠. 이 채권자가 경매를 청구를 하니까 이 갑이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면탈하기 위해서 을하고 거짓말로 매매 계약을 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했다. 이런 말이죠 지금. 알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이죠. 이 강제 집행 면탈은 봉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3조 위반이 아니니까 746조 불법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죠.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고 나한테 등기를 해달라 할 수 있다고. 그것을 뭐라 한다? 가장매매로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가장매매로 말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됐으면 이 등기는 무효고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런데 아니면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을이 병한테 처분해? 그럼 병은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자가 돼? 그럼 문제가 뭐냐? 병이 선이가 되면 소유자가 돼버리죠. 그러면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이때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이때 그러면 갑은 을에게요. 뭐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매매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이건 할 수 있어. 을이 병한테 처분해버리면. 왜냐면 을은 자기 물건이 아닌데 처분했죠. 그러니까 횡령죄가 돼. 횡령죄는 뭐라 한다? 불법행위를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병이 누구이다? 악이. 병이 악이다. 악이면 어떻게 돼?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죠. 이거 병이 선이죠? 그러면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무슨 법칙? 엄폐물. 병이 악이죠. 그럼 그 다음 사람 정은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여기가 여기 지금 병이죠? 병이 이렇게 있죠? 그럼 병이 3대 원칙. 3대 원칙 방금 했었죠, 우리가.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되고, 추정.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되고, 선이면 되고, 과실, 무과실을 뭐란다? 불문한다. 과실, 무과실을 불문하고,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무효를 주장해.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의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인데 의리 병한테 처분해버리죠. 처분하고 병은 아무 말없으면 선의로 추정하니까 그러면 제3자는 선이라고 보고 그러면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해버리면 그러면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면 채권자는 더 이상 돈을 받을 길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의리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등기가 의리에서 갑으로 넘어와야 되겠죠. 알겠죠? 그런데 갑이 그걸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A가 의리 상대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요. 갑을 뭘 해서? 갑을 대위에서 뭘 한다? 말소를 청구해. 말소. 그래서 갑을 대위에서 말소 청구해. 그러면 의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죠. 무효니까 이 등기를 말소하는 거예요. 누굴 대해서? 갑을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뭘 한다? 만약에 갑의 사회 행위가 있으면 의리 상대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두 가지 다 행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병이 만약에 선이다. 병이 만약에 선이면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 갑은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갑의 채권자 A는 병이 선이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 거니까? 병 거니까. 알겠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강의 노트를 한번 봐봐. 강의 노트 7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죠? 7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거기 뭐라 나왔죠? 그러면 채권자죠? A의 채권자 A가 있죠? 갑한테 강제평은 면탈이죠? 사익이고 103지반이 아니고 746조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고 따라서 반환을 청구하죠? 그 말은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철회 동그라미하고 철회에다가 동그라미 밑에다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X 철회는 할 수 있어. 그런데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X 대항하지는 못해. 알겠죠?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있죠? 갑하고 을하고 뭐죠? 갑하고 을하고 봐봐. 가장매매죠? 가장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가장매매가 무효인데 무효를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 알겠죠? 왜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을이죠. 을이 지금 뭐죠? 상대방이죠. 상대방 앞에 뭐가 돼 있다? 지금 등기가 돼 있죠? 등기는 무효죠?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뭐죠? A는요, 을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과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대위권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여기 병 있죠, 병. 을이 지금 병한테 처분해버리죠?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말 없으면 병은 선의로 보니까 병이 소유자가 돼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이라 가운데 돼 있죠?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부당 이득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병이 선이죠? 그럼 병은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 정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 불문하고 소유자죠. 이것은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엄폐물. 그래서 지금 됐죠? 엄폐물 법칙이다. 그 다음에 제3자의 3대 원칙이 있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죠. 제3자가 악이라고 하는 거,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가장 중요하죠.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무과실을 뭐 한다? 불문하고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스스로 제3자가 무효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왼쪽 한번 봐봐. 왼쪽은 그냥 바로 봐. 자료에서. 지금 왼쪽 보면 그림이 그려졌죠? 지금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갑의 의사하고 표시가 있는데 갑의 의사는 뭐냐? 증여를 할 의사예요. 근데 표시는 뭐라 했다? 매매를 했죠. 매매. 그러면 이 증여를 뭐라 한다? 은익이라고 하죠. 은익.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매매는 뭐라 한다? 가장매매. 가장매매는 무효이죠. 지금 증여는 유효이죠. 왜요? 갑하고 을하고는 증여를 하고 증여를 받기로 합의를 했는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날 것 같으니까 거짓말로 매매계약서를 썼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여는 은익행위로서 유효이고 가장행위는 그는 가장매매로서 무효가 되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등기하지 자기 아들한테 등기하면 이 등기를
가장 매매의 등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뭐로 본다? 은닉행위, 증여의 등기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뭐가 된다? 유효,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해서 증여의 등기로서 유효가 돼. 그러니까 일단 아버지가 을한테요 등기라면은 그 등기는 유효가 되고 을이 소재가 되죠. 을이 소재가 되면 엄폐물의 법칙이죠. 을은 병에 대해서 병은 뭐를 분문하고? 선, 악. 또 병이 또 정한테 처분하죠. 정도 뭐다? 선, 악을 분문하고. 그래서 다른 국가고시에 뭐라고 되냐? 증여할 의사로 증여를 해야 될 의사인데 거짓말로 매매계약을 해서 을 앞으로 등기했다. 그런데 을이 그것을 악의의 병한테 처분하고 악의의 병은 또 악의 정에게 처분했다.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OX, X. 병이 악의이고 정이 악이라고 할지라도 뭐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요?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 정도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통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비진입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에 뭐가 있다? 양해가 있는 것인데 양해가 결여가 됐다? 그럼 양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남는 게 뭐밖에 안 남아? 비진입 표시. 그래서 비진입 표시로 해결을 해. 통정이 결여되면 비진입 표시로 해결한다. 그 다음에 신탁행위 있죠? 우리가 이제 통정을 표시하면 신탁행위 보면 신탁법상 신탁행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4번요. 우리가 이제 실질적 주채무자를 위해서 형식적 주채무자가 금융기관의 양해를 얻어서 대출금 명의를 대여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실질적 주채무자한테 대출을 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개인 대출 한도가 돼서 대출을 못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형식적 주채무자를 데려와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금융기관이 양해를 했어. 어떤 양해를 했다? 양해란 말이 뭐죠? 통정했다 이 말이죠. 당신한테는 책임을 묻겠다, 묻지 않겠다, 묻지 않겠다. 그걸 양해라고 그래. 이런 양해란 말이 딱 있으면 통정의 표시로서 뭐죠? 형식적 주채무자 이름으로 대출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몇 번이죠? 1, 2, 3, 4, 5번이죠? 그런데 봐봐. 형식적 주채무자가 어떻게 하고? 은행에 알리지 않고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돼 있죠? 은행에 알리지 않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경우는 뭐 한다? 주채무자로서 서명날인 했죠? 주채무자로서 서명날인 이것은 뭐라 한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왜? 지금 여기는 양해라고 하는 말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양해란 말이 없어. 그래서 유효가 돼.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다음에 먼저 밑에 칸에서 맨 오른쪽 봐봐. 맨 오른쪽 보면 거기 뭐라 나왔죠? 107조에서부터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1번 가족법상 법령에는 적용되지 않아. 왜냐면 가족법은 언제나 의사대로 효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소송법상, 그 다음에 공법상, 공무원의 사실서 제출 이런 것은 언제나 뭐대로다? 표시대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거짓말로 상사하고 짜가지고 공무원이 사표를 냈다 이 말이죠. 그래도 그것은 짜가지고 냈다 할지라도 통정을 써도 무효인 것이 아니고 무조건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갑이요. 을의 강박에 의해서 소송을 취하했어. 소송을 취하. 소를 취하는 공법이죠. 강박이란 말이 있다 할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죠. 사직할 마음이 없는데 비진이죠. 비진이 표시로서 그것을 아무리 국가가 알았다 할지라도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나 뭐대로?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된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뭘 보냐? 제3자인데 제3자는 너무너무 간단해. 우리 이제 제3자인 건 뭐냐? 제3자는 첫 번째 당사자 안 돼. 당사자 안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 누구? 포괄승계인 상속인 안 돼. 그 다음에 또 누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수익자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 다음에 계약상의 지위를 만한 사람 승계.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했다면 당사자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제3자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외의자가 어디요? 통정 허위표시.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허위표시를 기초로. 그럼 허위표시가 뭐예요? 허위표시가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무효가 돼야 돼.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무조건 다 제3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암기하려고 하지 마. 제발 부탁인데. 알겠죠? 어떻게 보면 되냐? 여기요. 봐봐. 허위표시로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 전세권. 그럼 이걸 뭐란다? 이 허위표시를 뭐란다? 이것을 가장이라고 그래.
가장 전세권 이 말이에요. 그럼 가장 전세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런 말이 나와. 저당권 설정했다. 가장 전세권의 저당권 허위 표시로 설정된 전세권의 저당권했다. 그럼 무조건 제3자라니까. 여기가 이거 이렇게 나오면 알겠죠? 여기요 그냥 바로 나올 수 있어. 가장 소비대차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어. 가장 소비대차. 가장 소비대차에 의해서 이렇게 이 소비대차에 의해서 파산이 돼서 파산.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파산 관제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사람보다 제3자가 된다니까. 또는 여기 뭐가 나온다? 보증인이 나올 수 있잖아. 보증인이요. 여기는요 허위 표시로 가장의 매매가 있다. 가장 매매. 가장 매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장 매매. 그럼 가장 매매 그럼 무효잖아요. 이 가장 매매임을 알고 모르고 여기 보면 압류나 또는 가압류를 했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그것을 매수했다. 매수. 거기에 대해서 뭘 했다. 예를 들어서 뭐 가등기를 했다. 이런 사람들 있죠. 아무튼 뒤가 무슨 말이 나오면 여기가 일단 뭐가 돼야 돼요? 무효가 돼야지. 무효. 허위 표시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무효란 말은 가장이란 말이 무효란 말이죠. 허위 표시란 말이 무효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표시로 전세권을 설정했다. 허위 표시로 매매 계약을 했다. 이 말은 가장 전세권, 가장 매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일단 무효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면 다 제3자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핵심 요약이요. 7페이지 밑에를 봐봐. 왼쪽에 제3자의 범위라고 나와 있죠. 제3자의 범위 뭐래다 당사자 안 되고 상속인 안 되고 계약상 지위를 승계해서 안 되고 수익자 안 되죠. 여기까지 무효를 기초로 무효. 이 무효에다 써봐. 거기다가 허위 표시를 써봐. 무효에다가 허위 표시. 여러분 지금 이 노트가 한 장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 한 장을 좀 꼼꼼하게 보면 돼. 알겠죠? 먼저 여기를 암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보든지 그렇지만요 기본서를 보면 요약집 있죠. 요약집 보면 거의 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 보면 무효를 기초로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새로운 그러니까 일단 무효가 돼야 돼. 가장 거기를 다 뭐라 한다? 가장을 뭐라 한다? 허위 표시.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 나올지 몰라. 허위 표시로 전세권을 설정했다. 허위 표시로 저당권을 설정했다. 허위 표시로 소비대차를 했다. 허위 표시로 매매를 했다. 허위 표시로 매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허위 표시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가장 전세권 여기까지 무효죠. 무효인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돼? 가장 전세권에 저당을 잡은 사람. 가장 전세권을 기초로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 가장 저당권에 기초서 경락을 받은 사람. 경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에가 가장 저당권이 무효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면 다 뭐다? 다 제3자. 만약에 가장 저당권인데 거짓말 저당권인데 그 거짓말 저당권을 부기 등기로 이전받았다.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꼭 경락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앞에가 가장이다. 허위 표시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요. 가장 소비대차다. 보증을 썼다. 파산 관제인이다. 가장 거짓말 매매이다. 거짓말 매매인 걸 모르고 거기다 압류나 가압류를 했다. 그 거짓말 매수인한테 뭘 했다? 또 계약을 했다. 매수했다. 가등기를 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무조건 다 뭐다? 제3자가 된다.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암기는 진정으로 암기를 뭘 해야 되냐? 상속인, 수익자,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람. 이건 암기하죠. 제3자도 아니다. 그럼 왼쪽 봐봐. 맨 밑에. 채권의 가장 양도.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일반 채권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래서 추심을 의뢰받은 자. 이거 세 개 암기해야 돼.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일반 채권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추심이 뭐죠? 채권 추심 기간. 내 힘으로 해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제3자가 될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는 뭐죠? 우리가 지금 채권의 가장 양도인데 이 채권하고 비교되는 다른 채권은 일반 채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다 전혀 관계없죠? 일반 채권자. 우리가 채권이 있다는 것은 그 전에 누가 있었다는 거죠? 채무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봐봐. 여기 보면 가장 채권이란 말하고, 가장 채권, 이 말하고 채권의 가장 양도라고 하는 말하고 완전 다른 말이에요. 여기는 이 채권 자체가 잘못됐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고, 여기는 채권이 있는데 양도가 잘못됐다. 이 말이야. 양도가. 내가 봐봐. 갑이 을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채권을 거짓말로 친구한테 넘겼다. 이 말이죠. 진짜 채권이 있어, 없어? 여기는 진짜 채권이 있어. 있는데 거짓말로 양도했다. 우리가 보면 가장 양도는 채권의 가장 양도는 양도가 가짜란 말이고 가장 채권은 채권이 가짜란 말이에요. 가장 전세권은 전세권이 가짜란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여기는 채권의 가장 양도니까
양도는 가짜인데 채권은 진짜다 이 말이죠. 왜? 앞에가 채권의 말 앞에 가장한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 진짜란 말은 채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채무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의 가장 나오는데 채무자는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3자가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반 채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반 채권, 이 채권하고 다른 채권을 얘기해. 그러니까 그것은 제3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채권 추심이란 말은 심부름 갔다 온 사람을 얘기해.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일반 채권자, 채권 추심을 의뢰받는 자. 이거 세 개 암기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제3자에서 암기할 건 딱 세 가지밖에 없어. 수익자, 상속인, 그 다음에 뭐다? 지위를 승계한 사람.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일반 채권자, 그 다음에 추심을 의뢰받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두 개를 더 보는데 첫 번째, 그냥 암기.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봐봐. 은행권 있죠, 은행. 은행 같은 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이요.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 안 주죠? 그럼 대출 안 주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출 안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집을 압류를 잡죠.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 넘긴단 말이죠. 또는 우리가 국가에서요. 세금 못 받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집을 압류해서 자산관리공사한테 맡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산관리공사는 어떻게 하냐? 은행이면 은행, 국가면 국가를 위해서, 또 한쪽으로는 누구요? 채무자를 위해서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산관리공사를 뭐란다?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산관제이 뭐죠? 채무자죠, 채무자. 그 다음에 채권자들이 많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파산 신청하죠? 파산은 뭐냐? 채무가 자산보다 더 클 때 파산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파산이면 채권자도 보호해야 되고 채무자도 보호해야 되죠. 그러니까 양쪽을 다 보호하니까 파산관제를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뭐다? 제3자에 해당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특히 파산관제의 경우는 제3자이지만 선이냐 악이냐를 따질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따진다? 총파산 채권자. 채권자를 기준으로 따져. 그런데 만약에 채권자가 10명인데 9명은 악이고 1명이 선이야. 그러면 전체를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선의. 그래서 1명이라도 선이면 전체로 선의로 봐. 전체가 악의가 돼야지 악의로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한번 보면 거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그 가운데 한번 봐봐. 오른쪽에 그 박스의 가운데 가장 소비대차, 보증인, 파산관제인 이렇게 돼 있어요. 파산관제에 보면 파산관제는 제3자다. 선의 악의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총파산 채권자. 일부는 선이고 일부는 악이다. 전체로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맨 끝에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뭐로 본다? 제3자로 본다. 알겠죠?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금까지 시험에 2번 났단 말이에요. 2번. 알겠죠? 2번 났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아직 나온 적이 없어. 우리 시험에 아직 파산관제도 나온 적이 없어. 알겠죠? 파산관제는 다른 시험에는 여러 번 나왔어. 우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문제를요, 어디를 한번 보냐? 108줄 한번 봐봐. 그래서 32페이지 한번 보셔요. 자, 30페이지 29번 봤나요? 다음 주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통정이 겨려주고, 통정이 겨려주면 뭐로 간다? 비진입 표시. 왜요? 우리가 허위 표시는 뭐다? 허위 표시는 비진입 표시 플러스 통정이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 유학집에 나왔잖아요. 비진입 표시 플러스 통정이니까 통정이 없다. 그럼 뭐만 남는다? 비진입만 남는다. 2번 통정의 표시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죠. 왜요? 우리가 통정의 표시는 뭐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말이잖아요.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불법원인 급여가 되지 않는다. 불법원인 급여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다 써 옆에 가장매매를 철회할 수 있다.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가장매매를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3번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실질적 주채무자가 제3자를 형식상 주체로 내세우고 줄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 금융기관이 뭐냐? 상대방의 양해, 이 말이 상대방의 양해 이퀄 통정 어휘 표시죠. 따라서 형식적 주채무자 명의로 대출된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런데 비슷한 말인데 만약에 금융기관의 양해란 말이 없으면 뭐로 간다? 지인이 있는 의사 표시로 간다. 자, 그럼 4번 동일인 여신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은행에 알리지 않고 주채무자로서 서명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딱 보면 비슷한데 은행에 양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은행에 알리지 않고 그랬잖아요. 알겠죠? 이런 경우는 뭐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무효다 그러면 안 돼. 유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통정 표시는 판례가 거의 없어요. 알겠죠? 자, 3번은요. 5번이 신탁행위. 딱 그것만 알아. 신탁행위는 아까 뭐라고 했어?
그래서 통정의 표시가 아니다. 아니다. 아까 우리 요약집에 얘기했잖아요. 요약집에서 신탁행위는 뭐다? 그것은 허위 표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통정허위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알겠죠? 그럼 신탁행위 거기다 써봐. 뭐라 쓰냐면 종중이 종중원에게 등기하면서 종중이 종중원한테 신탁 등기하면서 이 말이죠. 신탁 등기하면서 종중 명의로 가등기한 경우 불안하단 말이죠. 내가 지금 가운데 다 생략했어. 종중이요. 자기 종중원한테 명의신탁을 해. 이러면 종중하고 봐봐. 종중하고 배우자하고 그다음에 뭐다 종교단체는 첫 번째 조세포탈이나 강제병 면탈이나 법령상 제한의 해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명의신탁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종중이 종중한테 명의신탁하면서 종중원이 팔아먹을 것 같아. 불안해. 그러면 나 종중원한테 얘기해가지고 종중 앞으로 다시 가등기를 해놨다. 그러니까 팔아먹어도 나중에 찾아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등기한 경우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유효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0번 봐봐. 세금을 감액받을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증액이야? 줄과 매매를 가장하여 증액이야? 그럼 뭐죠? 매매는 뭐다? 가장매매에서 무효죠?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은닉행위인 증여가 증여로서 요건을 갖췄다면 증여기하가 뭐가 된다? 유효. 자, 2번은요.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가장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 그래서 가장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 법률이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 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뭐가 된다? 무효.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2번이 가장 중요한 지분이에요. 3번 통정 허위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뭐라고 봐봐. 통정 허위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 거기까지 줄 거 봐. 여기까지 뭐다? 통정 허위표시가 뭐다? 가장이라고. 가장. 매수한 자를 뭐란다? 매수인이라고 그래. 여기까지 뭐다? 가장 매수인 이렇게. 그러면 가장 매수인. 알겠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제3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3자는 가장, 봐봐. 가장 매수로부터 뭐 한 사람? 매수한 사람, 압류한 사람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로부터 그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 그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했는데 무슨 말은 없죠? 그 권리를 뭐다? 저당권자일 수 있고 전세권자일 수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아무튼 그 다음 사람을 한다? 제3자라고 그래. 그런데 이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돼? 추정돼. 써봐. 제3자의 선의는 추정. 따라서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 3번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제3자의 선의 여부는 제3자의 선의로 추정되는데 제3자가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효를 맞는 자,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그 말을 써야 되는데 통정의 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 즉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 다른 말로 매수한 자, 이 말이죠.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자, 이 말은 뭐다? 여기까지 말한다? 제3자라고 그래. 제3자의 선의로 추정되죠? 그러니까 제3자가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이 말이죠. 4번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느 누구도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5번 파상관계인이죠. 파상관계는 제3자 맞죠? 그런데 파상관계의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총파산 채권자. 그래서 선의 악이도 파산 관계인을 기준 틀려서 총파산 채권자,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31번 통정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다. 통정 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음 중 제3자가 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갑의 금융기관과 을 사이에 통정한 허위 표시에 따라서 갑이 을에 대하여 취득한 외형상 채권을 줄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뭐라 한다? 제3자. 자, 2번 통정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로 생긴 채권. 여기까지 뭐라 한다? 통정허위 표시 가장이죠? 가장 채권 이 말이죠. 맨 끝에 채권. 통정허위 표시가 가장이죠? 맨 끝에 채권이죠? 가장 채권. 그래 가장 채권 그럼 무효죠? 무효인데 뭘 해서? 가압류. 그러니까 제3자는 뭐예요? 내 말 지금 어떻게 읽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3번 차주가 누구죠? 차주가 뭐예요? 차주인이에요? 그러면 채무자와 통정하여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알겠죠? 금융기관.
여기까지 뭐죠? 가장 소비대차죠. 가장 소비대차. 그런데 계약을 인수했다잖아요. 계약을 인수. 알죠? 계약상 지위를 승계. 줄과 계약을 인수 이꼴 계약상 지위를 승계 이 말이죠. 계약을 인수한 자,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자, 이런 사람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4번 가장 소비대차에 있어서 대주의 지위를 이전 또 대주의 지위. 대주가 뭐냐? 채권자죠.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 대주의 지위를 이전받았단 말은 지위를 승계했다 이 말이죠. 이 인간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제3자.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잘 보란 말이죠. 알겠죠? 이 3번하고 4번은 뭐냐?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람. 알겠죠?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의 가장 양수인 딱 줄고, 채권의 가장 양수인이죠? 그러면 앞에 채권은 진짜라고 그랬죠? 가장 양수인이 잘못됐죠? 줄고, 추심을 위하여. 추심.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제3자가 아니라고 했어. 알겠죠?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추심을, 그러면 채무자,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일반 채권자, 아니다. 세 개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알겠죠? 추심은 신분권에 불과해.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32번 1번 가장 매매의 매수인 딱 줄고 가장 동그라미 매수인이야. 가장 매매 매수는 가장 매수인. 여기까지를 뭐라 한다? 무효. 이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사람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압류나 가압류나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가등기나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뭐라 한다? 제3자라고 그래. 이 사람들은 선의로 뭐가 된다? 추정이 돼. 그러니까 무조건 얘기하지 말고 가장 매매 매수인 그러면 무효. 가장 매수인 그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자, 그 권리 취득이 저당권일 수 있고 전세권일 수 있고 가등기일 수 있고 압류일 수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권리를 취득한 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뭐다? 제3자. 그런데 제3자는 아무 말이 없으면 선의로 뭐가 된다? 추정돼. 알겠죠? 2번 통정의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죠? 뭐는 필요 없다? 무과실은 필요가 없다. 2번 틀렸죠? 3번 통정의 표시는 당사자 간에서는 언제나, 당사자 간에서 앞에다 언제나 무효예요. 우리 보통 언제나 이런 말씀은 안 되죠? 그런데 통정의 표시가 가장 매매죠? 언제나 무효. 그런데 선의의 제3자에게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번 표의자는 허위 표시를 기초로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그래서 봐봐, 허위 표시를 기초로 무효를 기초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 소유권 취득, 다시 권리를 취득한, 다시 권리 취득, 엄폐물의 법칙이죠. 엄폐물의 법칙이니까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보문한다? 선, 악을 보문하고 악의 전득자에 대해서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은요 통정 허위 표시에 대하여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이죠. 악이라는 거 제3자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 무효를 주장하는 자.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론이 끝났고 33번 갑이 아들의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 은닉행위죠.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매매한 것으로 가장 매매죠. 을에게 등기, 을에게 소유권의 등기 잃고 유효 실체관계 부합해서 유효죠. 그 정을 모르는 병 선의도 엄폐물의 법칙에서 선악불문하고 소유자, 을로부터 부동산을 위해서고 그 정을 아는 정 악이죠. 악이어도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 1번 갑을 간의 증여는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무슨 행위다? 증여는 은닉행위. 증여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 증여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돼. 은닉행위는. 2번 그런데 갑을 간의 매매는 아까 내가 얘기했죠? 매매는 가장 매매죠. 언제나 무효. 3번 병은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뭐한다? 소유권을 취득해. 왜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뭐다? 유효. 4번 정은 악의의 제3자이지만 부동산을 유효하게 말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선악불문하고. 5번 을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면 유효하죠. 유효. 갑은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하게 되죠. 그러면 을이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 그러면요 병은 갑은요 을이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누가 소유자니까? 을이 소유자니까. 이렇게. 자 34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은닉하기 위해서 을과 짜고 매매를 원인으로 을 앞으로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장한 가등기를 줬다. 다시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줬다. 그 후 가등기에 의하여 을명의 본등기가 경려되고 을은 그 토지를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다. 병은 을명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허위표시를 알게 됐다.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됐죠? 이게 지금 최근에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오고 안 나오다가 다시 최근에요. 두 번이나 연속 나와가지고 문제를 거기다 실어놨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요. 이렇게 봐봐. 이것은 어떤 거냐면 가등기하고 통정의 표시가 같이 연결된 거야.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되게 간단한데 문제가 되게 복잡해처럼 보이죠? 자, 1번요. 1번 여기 갑이죠. 1번 갑이죠. 여기 2번요. 2번 여기요. 을이요. 을이 가등기예요. 가등기. 그런데 가등기가 2월 1일이죠. 그런데 이 가등기가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통정을 했다 이 말이죠. 통정. 그럼 통정에서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그럼 이런 봐봐. 거기 해설을 보면 아니 문제 보면 뭐죠?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은닉하기 위해서 을과 짜고 매매를 원인으로 두 번째 줄 가등기를 해준 뒤 두 번째 줄 가등기 무효. 왜 짜고 했으니까. 알죠? 무효. 그러고 난 다음에 봐봐. 다시 3번 있죠? 3번 여기도 이렇게 병한테 이렇게 또 등기했어. 4월 1일. 갑이 이렇게 병이 했단 말이야.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가등기는 무효니까 당연히 갑은 병한테 처분할 수 있죠? 그럼 뭐가 된다? 병이 소유자가 돼. 병이 소유자. 알죠? 완전한 소유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요. 이 사람이 또 이놈이요. 이 을이요. 가등기에서 또 본등기를 또 한 거예요. 무효인데. 이 통지표시 가등기가 무효인데 본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본등기도 여전히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 본등기도 무효가 돼. 왜? 이게 통정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5월 1일 본등기에서 무효죠. 그럼 무효면 어떻게 돼요? 무효면 이 병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5월 1일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 거예요. 원래 이 직권 말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이 직권 말소는 무슨 말소와 똑같죠? 불법 말소하고 똑같아요. 불법 말소. 알겠죠? 그럼 여전히 누가 소유자? 여전히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가 된 거예요. 왜요? 지금 여기에 가등기가 무효니까 본등기도 무효란 말이죠. 그러면 직권 말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직권 말소하면 안 되는데 직권 말소했잖아요. 그럼 여전히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병이 소유자니까 병은 어떻게 하면 돼요? 병은 을명의의 본등기에 말소를 만다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병은요, 을의 등기 말소를 만다 청구할 수 있고요. 청구. 그 다음에 여전히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병은 뭐한다? 말소. 무슨 등기? 회복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권 말소가 됐어도 여전히 소유자다. 왜 소유자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전히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병이 소유자인데요. 이 을이라는 놈이 또 어떻게 했냐? 이 을이라는 놈이 이것을 또 4번 정한테 또 처분한 거예요. 자기 앞으로 돼 있는 등기 청동의 표시 무효죠? 무효인데 정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이 정은 선이냐 악이냐 따라서 달라지죠. 이것을 뭐란다? 제3자죠. 왜요? 통정의 표시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죠. 새로운 이해관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3자라고 하는 거죠. 제3자가 선이다. 선이면 뭐란다?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만약에 악이다. 그러면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정이 만약에 을이 정한테 팔아서 7월 1일 날 정한테 처분하죠. 그런데 정이 선이죠. 선이면 정이 소유자가 돼. 소유자가 됐으니까요. 여기요 병은요. 병은 정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말소 청구를 못해. 왜요? 우리가 통정의 표시 보면 어떻게 되죠? 통정 표시 보면 이 지금 말이 이거예요. 이 병이 지금 병이고 여기 을 앞으로 지금 등기가 돼 있어. 둘이 지금 가장을 했단 말이죠. 가장. 그럼 예를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그러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요? 병이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인데 을이 이것을 저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건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권 취득하잖아. 이거잖아 지금. 현재 병이 소유자인데 을 앞으로 지금 등기돼 있잖아요. 을이 그것을 누구한테 팔았다? 정한테 팔았다. 정은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권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은 가등기하고 통정의 표시가 엮여 있는 거예요. 같이. 알죠? 이게 판례가. 그러니까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냐면 가등기가 통정이니까 본등기도 통정으로서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효니까 병등기를 말소하면 안 되는데 등기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을이 본등기 하니까 병등기를 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가는 말소하면 안 되는데 말소했죠? 그러니까 그 말소를 뭐라고 한다? 불법 말소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 말소. 불법으로 말소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병이 소유자잖아요. 그런데 병이 그럼 빨리
을의 본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죠. 말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을이요, 병이요, 이제 누구죠? 을이죠. 을이 것을 누구한테 처분해요? 정한테 처분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정은 뭐다? 무효인데 등기를 인정받았으니까 제3자죠. 그래서 정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누구일 때? 선의로 추정하니까. 1번 한번 봐봐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 및 가등기는 무효이고, 그 다음에 을하고 정이죠. 을하고 정. 을하고 정하고 매매계약 자체, 을하고 정하고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그러니까 정은 등기하면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알죠? 을이 이런 봐봐. 을은 지금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거 누구 것이다? 병 거죠. 병 거를 을이 정하고 계약 자체는 유효라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3번은요. 을 명의의 본등기는 무효죠. 무효인데 등기관은 병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직권으로 말소하면 이것은 뭐다? 직권으로 말소 줄 거봐. 이퀄 불법 말소하고 똑같죠. 불법 말소. 불법 말소에 옆줄 긋고 병이 여전히 병이 소유자. 불법 말소니까 여전히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요. 정이요. 갑을 사이의 가장매매 가장행위에 대해서 뭐 한다? 알았다 그러면 정은 제3자인데 악이죠. 악인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정이 악이죠. 정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 그러니까 병은 정명의 등기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만약 갑과 을이 짜고 허위로 매매계약을 한 것이 아니다. 허위로 매매계약을 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은 언제부터 소유가 된다?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 본등기를 한 때부터 소유하지 가등기 한 때부터 소유자 그러면 안 되죠. 본등기를 한 때부터. 그러니까 이 5번 지문이요. 쓸데없는 지문이 나왔죠. 이걸 왜 그러냐면 아마 출제한 사람이요. 지문을 하나 만들려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났나 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기문을 했는데 꼭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가 뭐 말소회복 등기도 있고 뭐 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중 하나 써야 되는데 그걸 쓰지 않고 엉뚱하게요. 가등기. 그것도 정답도 가등기를 가지고 정답을 해놨죠. 우리가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게 되면 본등기 시부터 물권 변동기록이 있고 가등기 시로 뭐가 소급한다? 순위가 소급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 한번 한 5, 6년 전에 2번 연속 시험이 나오고 다른 데 안 나오다가요. 작년에 여기 시험이 또 나왔어. 작년에. 알겠죠? 다른 국가고시에. 그래서 이거 보면 가등기하고 통지원 표시가 같이 엮여 있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35번 한번 보세요. 35번, 36번 맞아요. 35번은요. 파상 상태에 빠진 갑은 강제표를 면하기 위해 줄고 강제표를 면한다.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알겠죠?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라는 허위의 매매계약 줄고 허위의 매매계약 무효. 이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연기를 을명의로 무효. 알겠죠? 무효. 1번. 갑을 사이에 X토지와 매매계약은 무효. 그 다음에 2번. 갑은 나중에 을 명의로 격려된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 알겠죠? 왜요? 우리가 통지표 표시는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죠? 3번. 을 명의로 소유권이가 되어 있는 동안 을의 채권자인 병이 선의로 위토지를 을의 채권자 병이 선의로 위토지를 압류죠? 그러면 가장매매인데 제3자가 압류를 했죠? 그러면 이 압류는 제3자로서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갑은 압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병이 지금 누구라고 되어 있다? 선의. 4번.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 을이 지금 뭘 했죠? 사망.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을이 사망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을이 사망하죠? 그러면 갑은 을의 상속인, 동그라미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죠? 아무리 선이라 할지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X토지의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상속인은 제3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을하고 똑같으니까. 5번. 갑의 채권자 정은 뭘 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있다. 이렇게 4번이 정답이죠. 36번. 갑과 을은 가장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가장매매 무효. 갑소유 A 부동산에서 을 명의로 이전 등기 무효. 그런데 을은 다시 이것을 제3자 병이 매였다. 제3자 병 거다 선의 추정. 선이 낙이다 말이 없죠? 선의로 추정이 돼. 1번. 병이 선이라고 해도 병이 선이라고 해도 갑하고 을 사이의 가장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갑하고 을은 언제나 무효. 3번, 2번. 병이 악이죠? 그러면 갑은 병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3번. 병이 악이죠? 갑은 을에게 병이 악이죠? 악이면 병은 을한테요. 병이 악이란 말은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래서 병은 을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담보책임 570조. 담보책임 왜? 병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갑은 등기 말소 청구하겠죠? 그러니까 병은 쌍칼 두고 누굴 쫓아가? 을을 쫓아가죠? 을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4번은요. 병이 누구에다 선이. 병이 선인 경우 갑은 을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왜 그러냐? 병이 선이면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소유권 취득하니까 갑은 을한테 가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 써면 그때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5번은요. 병이 악이다. 병이 악이. 그러면 사실상 선이냐 악이냐 관한 뒷면침은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갑에게 있다. 이렇게요. 갑이 누구다? 갑이 무효를 맞는 자다. 주장하는 자. 이렇게. 무효를 주장하는 자. 원칙적으로는 여기요. 우리가요. 50뭐죠? 대리제도 앞에까지는 해야 되는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너무 늦었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분요. 여기 앞에 있죠. 앞에 이 부분까지 이렇게 끝났으면요. 거의 뭐 민법에 대해서 어려운 것은요. 민법 총칙에 어려운 것은 많이 끝난 것이 알겠죠? 여러분 유학 자료 봐. 자료 맨 앞에 핵심 유학의 맨 앞에 보면 몇 페이지죠? 1페이지죠? 1페이지 한번 봐봐. 자 1페이지 봤어요? 자 1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갑하고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나오죠? 계약 나오나요? 계약에 보면 옆에 법률 요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원인행위 나오죠? 채권행위 나오죠? 채권행위 뭐라 한다? 의무부담행위죠? 의무부담이 뭐라 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누구든지. 그다음에 그 위에 봐봐. 고용 봐봐. 고용은 목적은 있으나 뭐가 없다? 목적물이 없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 그 밑에요. 그 밑에 법률요건을 뭐라 한다? 목적이 가고 그것은 물권행위죠.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가 있다. 그것은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다. 처분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처분 권한이 있어. 특히 준물권행위는 뭐가 있다? 채권 양도. 알겠죠? 이런 물권행위 뭐다? 물권에 관한 모든 것. 물권,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변경, 소멸. 이 모든 것을 뭐라 한다? 물권행위라고 그래. 물권에 관한 것. 이것은 처분행위로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법률 사실 있죠? 법률 사실 보면 용티와 사건이죠? 사건은 뭐다? 인간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라는 것은 시관의 경과, 득, 취득시효, 소멸시효 이런 거. 혼동이죠, 혼동? 혼동도 뭐가 된다? 사실행위가 돼. 그래서 사건이다, 사건.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적법행위하고 위법행위 있죠? 위법행위는 채무불행하고, 그 다음 뭐가 있다? 불법행위가 있죠? 그 다음에 적법행위 다음에 보면 좀 법률행위하고 준법행위인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필요로 하죠? 그래서 여기 법률행위는 단독계약 합동행위인데 단독은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특히 그러면 상대방 있는 것은 암기해야 되고 없는 것은 세 가지. 유언, 유증, 지단법의 설명행위.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이렇게. 준법률행위는요. 표현행위가 사실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시험에요.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 그러면 최고, 거절, 통지, 승인, 승낙 이것이 아닌 것 찾아라 이 말이죠. 그럼 뭐다? 추인이라든가 취소라든가 철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알겠죠?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 의사표시 면제, 상계, 추인, 철회 이런 것들이죠. 아닌 것 그러면 뭐다? 아닌 것은 뭐냐면 이 밑에 최고, 거절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별하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옆에 보면 이행의 청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행의 청구는 청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청구란 말이 뭐다? 최고라는 말이에요. 최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의사의 통지라고 얘기해. 바로 밑에 대리권 수여 표시라고 되어 있죠. 표시를 뭐란다? 알린다는 거예요. 알린다는 거를 뭐란다? 통지라고 그래. 통지. 알린다 통지. 그것을 뭐란다? 관념의 통지라고 해. 관념의 통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봐봐. 여러분 지금 거기 없는데 그 밑에다가 밑에 하나 써. 대리권 수여라고 써. 대리권 수여. 대리권 수여. 그것은 뭐냐? 의사표시예요. 대리권 수여 써. 대리권 수여. 그것은 의사표시예요. 수권행위니까 뭐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죠.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예요. 그런데 대리권 수여의 표시 동그라미 표시는 뭐냐? 알린다, 통지한다 이 말이니까 관념의 통지예요. 그 말을 조심해야 돼요. 대리권 수여는 뭐라고? 의사표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 이렇게. 이행의 청구는 뭐다? 의사의 통지. 비록 최고란 말이 없어도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두 가지인데요. 소멸시효 중단사유, 소멸시효 완성전 채무 승인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 승인.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 승인. 소멸시효 완성전 채무 승인. 이것은 맨 끝에가 뭐라고 되어 있죠? 승인이라고 되어 있죠? 승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도 이것을 뭐란다? 관념의 통지죠. 그 밑에 거 봐, 밑에 것은요. 소멸시효 완성 후 동그라미.
소멸시효 완성 후 그러면서 이퀄 채권 소멸이에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가 소멸하죠. 채권이 소멸해, 채무가 소멸해. 그럼 더 이상 돈 갚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없는데 채무 승인했어. 없는데 채무 승인.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데 채무 승인 항상 내가 그 돈 10년이 지났는데 돈 갚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돈을 갚아줄게 이 말이죠.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가 없어져. 없어지는데 다시 채무를 승인해. 돈을 갚아주겠다 이 말이죠. 그것은 새로운 의사표시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난 후에 채무를 승인한 것은 의사표시예요. 그런데 봐봐.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 승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9년 동안 지금 돈 빌린 거 9년 동안 안 갚고 있어. 그러면 이제 1년만 있으면 돈 안 갚아도 되죠. 근데 갑자기 채권자가 나한테 뭐라 하냐? 너 왜 내 돈 안 갚아? 이렇게 얘기하죠. 너 내 돈 갚을 거야 말 거야. 그러면 내가 뭐라 한다? 알았어. 내가 너한테 빌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빌린 돈이죠. 이미 빌린 돈에 대해서 내가 다시 알려주는 거죠. 내가 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단사유라는 것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9년 전에 빌린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알려주는 거죠. 이것을 뭐라 한다?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사유. 알겠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그 채무 승인은 승인이니까 정말 관념의 통지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러면 돈을 갚지 않아도 돼. 채무가 소멸하니까. 그런데 굳이 채무를 승인했다고 해서 내가 돈을 갚아주겠다 이 말이죠. 굳이 갚아주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 그것을 다른 말로 뭐란다? 그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의사표시.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그것을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해. 자 밑에 보세요. 법률 요건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은 뭐다? 원인행위 이렇게 되어 있죠? 원인행위. 그럼 법률행위가 있고 법률의 규정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나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중범행위 있고 법률행위는 뭐죠? 그냥 단독, 계약, 합동이 있는데 그 밑에를 봐. 다른 거 다 하니까. 그럼요. 해제권이 해제권. 해제권하고 비교되는 게 뭐다? 그것은 해제권은 최고 있는데 아무 말이 없다. 최고 있는데 아무 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 추인할래 말래 물어봤어? 아무 말이 없어. 추인을 거절. 예약 완결권 행사할래 말래 물어봤어? 아무 말 없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수익의 의사를 할래 말래 물어봤어? 아무 말 없어. 수익을 망고보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요. 우리가 단독하고 계약하고 비교되는 거 썼어 안 썼어? 썼죠. 그래서 일방행위는 단독인데 일방 예약은 계약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해제권. 해제권은 형성권인데 합의 해제라든가 계약, 해제 계약. 그것은 뭐다? 계약이다. 증여는 뭐다? 계약이죠? 유증은 뭐다? 단독행위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알겠죠? 자, 이제 권리 변동을 봐봐. 이 권리 변동에서 여러분요, 뭐를 봐야 되면 권리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발생 변경 소멸이면 발생은 원시 취득이고 승계 취득하고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은 그러면 승계 취득에 나와 있는 거 다 물어본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다? 특정 승계는 매매나 교환이나 상속이나 합병이나 소유권의 저당고 설정, 소유권의 지상고 설정, 소유권의 전세고 설정 이 전부가 다 승계 취득에 속해.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설정적하고 이전적하고 또 다르죠. 설정적은 소유권의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거죠. 이전적은 뭐다? 이전적은 특정하고 포괄하고 나누죠. 그러니까 상속도 이전적이고 매매도 이전적 승계다. 그런데 굳이 구분하자면 매매는 특정 승계고 그 다음에 상속은요 포괄 승계다. 이것만 알아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구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CF 봐봐. 비교. 매매는 특정이면서 이전적이면서 승계취득이고 상속은요 포괄이면서 이전적이면서 승계취득이다 이 말이죠. 저당권 설정은요 설정적이면서 뭐다? 승계취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맨 끝에가 다 승계취득이 되어 있죠? 다음 중에서 승계취득이 아닌 것을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뭘 물어본다? 원시취득을 물어본다. 그런데 여러분 원시취득 봐봐. 원시취득은 맨 위에 봐봐. 취득시하고 선시취득 딱 끊어. 선시취득하고 취득시하고 끊어.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유시물 습득, 매장 발강 이게 또 딱 세 개 끊어. 무주물 선점, 유시물 습득, 매장 발강 세 개 같이 돼 있죠? 그럼 세 개 또 끊어. 부합, 혼합, 가공 이것을 첨부라고 그래. 알겠죠? 첨부. 그러니까 우리가 딱 끊을 때 어떻게 하냐? 취득시하고 선시취득 딱 끊어. 무주물 선점, 유시물 습득, 매장 발강 세 개 같이 공부한단 말이죠. 첨부, 부합, 혼합, 가공 딱. 알겠죠? 이 8가지 뭐란다? 원시취득. 굳이 하나 더 써면, 있네, 밑에. 건물의 신축. 건물의 신축이 원시취득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변경을 보면 내용의 변경하고 작용의 변경을 구별하지 않느냐. 작용의 변경은 효력이죠?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이다. 그 다음에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변경은 내용의 변경 보면 약간 다르죠? 질적하고 양적하고. 그럼 만약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요.
우리가요, 첨부했다, 첨부. 첨부로 인해서, 부합으로 인해서, 건물의 면적이 늘어났다. 그럼 우리 뭐다? 그래서 양적이죠? 양적을 닮아는 뭐라 한다? 내용이죠? 그러면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부합으로 인해서 건물의 양이 증가됐다. 그것을 작용의 변경이다. OX, X. 무슨 변경이다? 내용의 변경, 내용. 질적과 양적이 돌 때 어디에 들어있다? 내용에 들어있으니까. 내용의 변경이다. 또는 양적 변경이다. 이래야지. 만약에 목적물의 인도가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받겠다.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그럼 이건 질적이죠. 질적을 닮아는 뭐라 한다? 내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그것을 잘 알아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성립요건하고 효력요건이 있죠? 성립요건은요, 특별 성립요건, 다른 말로 보다 요식이죠. 아까 우리 했었죠. 그래서 요식성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아니고 뭐가 된다? 불성립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립요건이니까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 5가지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오른쪽이요. 법령이 효력요건이죠? 여러분, 효력요건에서는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다항성이 있고 의사표시는 107, 108, 109, 110조. 그 다음에 특별은 대리권, 조건이나 기한이 도래하죠. 거기 보면 1번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죠.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적법성이 있죠.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이다.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에 사기로 인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해서 매매를 했다. 사기를 해서. 그러면 허가받기 전에 사기를 이유로 뭐를 해? 취소. 취소하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 그러면 협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허가받기 전에 취소해서 확정적 무효라고 협력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조건이요. 103조 위반이죠. 그러면 조건이 103조 위반 줄고 봐. 그것을 불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조건이 103조 위반이죠. 그것을 뭐란다? 불법 조건이라고 그래요. 불법 조건. 불법 조건은요. 조건만 무효예요. 법령이 전부가 무효예요. 전부가 무효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죠. 이걸 뭐란다? 농취증이죠. 이 농취증은 계약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죠. 뭐 할 때 필요하다? 등기할 때 필요하죠.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죠. 옆줄을 긋고 등기 시 제출 서류예요. 등기 시 제출 서류이다. 등기할 때 제출할 서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1번, 2번, 3번, 4번은 이것은 무조건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효력 요건은 하나라도 아웃이면 효력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 아니면 취소가 되죠.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 법령의 목적은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냐면 오늘 이렇게 본 데 있잖아요. 7페이지까지 이것은 이 안에 내용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착오부터 보는 것은 금방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착오부터는요 다음 주하고 여러분 오후에요. 오늘 오후에 원래 여러분 아마 기출천재 여러분 지금 뒤에 기출천재 있죠? 다른 건 다 돼 있는데요. 천재가 지금 안 되는 것은 뭐 다음 주 하고요. 일단 사례문제 있죠? 사례문제 특강을요. 여러분 다 자료 가지고 있죠? 알겠죠?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후에 사례문제인데요. 이 사례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아까 통제 표시를 여러 개의 문제를 봤잖아요. 근데 문제를 봐도 문제들이 지문만 길고 짧지 내용은 다 똑같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 똑같은 것을 한꺼번에 모아놨으니까요. 그럼 여기 보면 답이요. X인 것이 있고 O인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뭘 하면 되냐? 아는 내용을 암기하면 돼요. 왜냐하면 사례는 모든 것이 똑같아. 알겠죠? 모든 것이 똑같고 모든 것이 그 범위 안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요. 이것을 암기하면 되니까요. 일단 3시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